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생활경제 질서가 많이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올 한 해 각 분야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은 어떻게 또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그 시간 첫 번째로 여행 체험 1번지 예향의 도시 전북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사위기에 내몰린 전북의 문화예술계와 관광시장의 상황 짚어볼 텐데요. 또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코로나19 이후에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과 안심 키워드에 맞춰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지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올해 전북의 문화관광 분야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또 새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문화계나 관광산업 분야는 완전 위축됐어요. 그래도 올해 비대면으로 잘 치러진 세계소리 축제를 보면서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하면 위기를 이겨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네요. 그 지역 예술인들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북은 문화예술의 고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예술인들의 공유가 엄청 많으니까 저마다 맞게 그런 지원 체계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관광이 대세라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전주도 관광하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주가 관광거점 도시고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이 연계한 홍보를 많이 진행해서 관광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올해는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대가 없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대면 공연을 제작하는 것도 비용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찾아주시고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된 시대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전북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전입니다. 네, 그리고 전주시 지역관광 추진조직위의 책임연구원이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신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의 문윤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세 분을 모셨는데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 또 방송국 스튜디오마저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쓴 채 인사를 나눴고 들어와서야 이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먼저 이기전 이사님, 네. 참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한 해 어떻게 좀 전망을 앞으로 전망을 하시고 올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예, 제가 6월에 이제 취임해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예, 운영 3기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문화관광의 생태가 변화하는 시점에 맞물렸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결국은 직접탄을 맞은 도내 문화예술계에 큰 변화와 위기가 있었던 어떤 시기로 공연, 뭐 또 모든 전시 또 폐쇄되거나 또 연장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이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큰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서 창작은 물론 일상도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총 13억 4,600만 원 일단 긴급 자금으로 투입해서 예술인 재난 극복 사업에 한 4억 원,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에 3억 3천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에 6억 1,600만 원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시적인 지원이지만은 그 어떤 이런 우려와 유사 감염병 확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재단은 향후에 대책 마련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문화 관광에 있어서는 기존 집합형 어떤 행사 추진을 지향하고 또 비대면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에는 소규모 지역 특화형으로 사업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 여행지 선택 기준이 안전과 청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웃도어 위주로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하고 또 이 협회에서는 이제 숨은 관광지 발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이 전북의 비대면 관광지 선정을 어떤 통한 홍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6월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동안의 한 과정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도 있었다는 말씀을 잠시 후에 또 깊이 있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인규 교수님, 네. 관광학과 교수님이 관광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관광이라는 것을 좀 더 현장과 함께 네. 수업을 하셔야 될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비대면 뭐 온라인 강의 주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환경은 사실 이전에는 없었던 예, 새로운 예. 환경이고 우리가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부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그 대중가요 가사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예, 예. 왜 이렇게 힘들어 예. 이걸 모든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다 느꼈던 그렇죠. 그런 예.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뭐 대학에서야 교육이 이렇게 뭐 전면 비대면 강의로 바뀐 것은 물론이고 예. 관광을 전공했고 또 학생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보면 이 관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정지가 되다 보니까 예. 이 학생들이 관광 산업을 보는 시각 그렇죠. 이 앞으로 내가 과연 이게 취업이 잘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불안하죠. 예. 인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예.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관광 산업은 완전히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상태인데 또 이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또 복잡한지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한 해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참 어려움 속에서 관광 특히나 정말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은 관광 산업에 계시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을 공부하는 학생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문인걸 교수님도 예외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올 한 해 그 많은 분들이 힘드셨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아주 그 일정한 이 규칙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거고 뭐 한 달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그렇죠. 거고 예.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하루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세워왔던 이제 모든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또는 모든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야 이게 좀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데요. 그 어떤 계획도 차근차근 실행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기 예. 때문에 올 한 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또 어떻게 그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한 3년쯤 걸려서 생길 변화가 압축적으로 예. 한 6개월 안에 이걸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 힘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희망적인 생각도 좀 섞어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문구는 그렇게 쓰여 있더군요. 코로나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현실이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변화를 조금 더 인지해야 되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이기전 이사님, 어쨌든 공연 문화 중심 아닙니까? 예. 또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여러 가지 이제 재미를 보여주는 그런 선사의 공연인데 초창기만 해도 이제 이걸 좀 자제하다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을 그들만의 어떤 리그의 문화가 된 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대목에서 어떤 변화가 충분히 이사님 취임 이후에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창작 지원 사업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원이 어쨌든 제일 절대적인 거고 예. 우리 재단에서도 한 본 업무가 도민들의 이제 문화 향유도 있지만은 그 근본인 이제 예술인들의 활동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창작 지원 사업 외에도 예술인들의 어떤 생계 지원을 위해서 전북도하고 긴급하게 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달에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마친 전라북도의 예술인
1,300여 명 정도가 접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 사용 승인을 받는 대로 이달 중에 생계지원금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팀이 하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관광 재단이 또 설립이 돼야 될 것이고 분리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작업으로 본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본부도 있고 경영기획본부, 그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본부를 특별히 팀 3개가 이제 조직이 개편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 분야의 어떤 역할이 이제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재정비하고 관광물이나 인력 보강을 통한 지역 관광 플랫폼 구성의 어떤 핵심 기능과 그다음에 중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의 어떤 관광 정책 종합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모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 라디오가 주 매체이긴 합니다만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 어찌 보면 유튜브의 시대가 바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문인걸 교수님 대부분 그 예술하는 분들 보면 시립이나 도립, 국립 아니고서는 이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활동 지원비 그러니까 행사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정말 누구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최악이었죠. 그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된 게 2월부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일터인데요. 이제 완주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그렇죠. 그 이게 좀 이제 그 당시에도 벌써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게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일단 수익이 제로가 된다. 수익이 제로가 되면 일단 그 단체들이 사무실비도 내야 되고 또 상근자들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그 부분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 활동을 위해서 계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지켜줘야 되는데요. 수익이 제로가 되면 사실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문화예술 활동이 정지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대면 활동이죠. 근데 비대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이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대면 활동을 하게 적절히 잘 하려면 3가지 부분에서 굉장한 이제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하나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는 기술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조명, 음향 뭐 이 영상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미 조명도 다 달라져야 되고요. 또 음향 사용하는 것도 다 달라져야 되고 또 동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들이 다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리 그 영상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또 유통하려면 채널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온라인 채널이 유튜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평범하게 생각하면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보내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이렇게 다 할 거다. 뭐 영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각 채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영상이 더 선호되는 영상인지에 대한 또 다 달라요. 속성이. 그래서 이런 유통 채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장비도 지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장비를 그 1회 한두 번의 촬영을 해서 비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활동이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벌써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기죠. 또 장비에서 어려움이 생기죠. 또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여러 가지 유통 채널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 필요하고요. 또 이걸 소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같은 문제가 따라요. 근데 소비하시는 분들도 일단 아무리 좋은 영상과 좋은 음향으로 공연을 만들어서 올려도 소비하시는 분들은 5,000원짜리 마이크로 듣거든요. 이어폰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퀄리티에 따라주려면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만한 또 장비들을 갖추어 줘야 되니까 사실은 비대면으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물론 형식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품질적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까지 고려하다 보면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연하시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만 뭐 화면으로 보면 뭐 그뿐이지 큰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여러 보통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공연하신 분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 입장 소비 이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화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최영기 교수님, 네네. 교수님 이제 전주가 관광 거점 도시가 되면서 교수님 중심으로 이제 여러 세미나도 하시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역시 소규모 인원 속에서의 그 행사의 이 이제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관광이 이게 홍보가 좀 잘 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의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전주를 외국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여행의 실제는 이동에 있습니다. 예. 이게 비대면 여행, 소위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그런 컨텐츠들이 새로운 기술들, 3D 기술들, AR 기술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시장에 예.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 인간의 본연적인 그렇죠. 욕구가 이동에 있기 때문에 예. 이동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이 소위 온라인을 통한 여행 컨텐츠의 소비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예. 공연 예술들은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어떤 말씀을 아주 어르신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 예술과 이 관광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홍보 마케팅 분야는 이전부터 온라인 중심의 홍보 마케팅 활동을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예. 뭐 그건 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속에서 달라진 점을 좀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네네. 관광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보통 해외 여행객 수가 상당한 속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 들어온 관광객도 없고 국내에 겨우 이동하는 제주도 중심의 여행. 네네. 그래서 이제 전주는 한옥마을 중심에 그래도 1,000만 명 정도가 다녀간 그런 여행 명소였는데 이 숫자가 턱없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 예. 이건 뭐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건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그렇습니다. 방역 문제 때문에 아예 뭐 노선을 열지를 않으니까 갈 수가 예. 없는 부분이 있고 그와 동일선상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예. 이 또한 거의 제로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모 여행사의 통계를 보면 모 여행사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는 업체들을 보면 예. 거의 뭐 98% 이상의 수요가 감소가 됐고요. 하하. 대신에 이제 그런 수요들이 국내로 몰린 바가 있습니다. 예. 몰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해외 여행 이동에 대한 욕구들을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사실은 7월까지 지금 3차 대유행이라고 불리기 이전까지는 국내 여행 목적지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됐어요. 예.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작년 7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제주, 강원과 함께 방문객이 좀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네. 뭐 미미한 수치지만 예.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해외 여행 수요가 국내로 이렇게 그렇죠. 몰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오늘 12월 상황에서는 예. 이것 또한 우리가 뭐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의 예. 이동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뭐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 수도권은 뭐 이제 3단계까지 준비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확진자 수가 지금 600명대, 700명대를 육박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상황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내 수요, 관광 수요마저도 이제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뭐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여행 수요는 줄어드는 반대의 그래프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뭐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저는 이 관광 수요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모든 상황들이 어렵긴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예.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생존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중앙 정부나 또는 지방 정부 역시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관광 쪽도 최소한 업을 폐업하지 않을 어는 그러한 예.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아주 간절한 것이 되겠죠. 예. 네네. 문인걸 교수님, 이제 문화 관광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문화관광재단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예술 공연 이 횟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반면 그 어떤 소비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그 이 코로나 이제 문화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사실은 이건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 이런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을 그냥 그런 효과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예. 특히 이제 이 비대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인식하려면 5가지 감각기관을 동원하잖아요. 예, 예.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만지기도 하고 뭐 먹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죠.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오감 만지기 되죠. 그러는데 이 비대면 활동에서는 사실 그 5가지 감각기관 중에 2개만 써요. 예. 시각하고 청각만 쓰죠.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이제 촉각 같은 건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문화나 예술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광도 마찬가지죠.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각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다음에 뭐 가서 만져보고 직접 해보고 해야 되니까요. 문화나 예술도 직접 자신이 이제 요즘엔 그걸 이제 그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걸 훨씬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비대면 활동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활동을 한다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이걸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한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르신 진단인 것 같고요. 예. 문제는 과연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을 거냐 하는 게 문제죠. 예. 사실은 다 같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2가지 방향으로 사실은 이제 어떤 정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재 최영기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또 다가올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현재의 체제를 잘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제 조금 그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 뭔가 이제 내부 체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게 또 완전히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유사한 예. 상황이 또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비대면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 어떻게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 또 다른 전략적 그 노력을 할 건가 하는 2가지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자,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이기전 이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더 여러 가지 이 변화 속에서 단단해져야 될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처를 좀 잘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 재단은 아무래도 이제 실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여행이 이미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이라고 하나요? 예. 이동 제한으로 인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93%가 여행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 인재 지루함을 벗어난 어떤 욕망에 대한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행 형태의 변화에 따른 어떤 뉴노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뉴노멀의 이제 변화 속에는 국내 여행 활성화, 또 야외 아웃도어 여행 증가, 또 비대면 서비스 확대, 또는 이제 소규모 맞춤형 증가, 또 관광 시 또 안정성에 대한 고려, 또 라이프 스타일의 관광 확대 등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거든요. 예. 이전에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인 어떤 그 발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또 관광 산업이 연계된 디지털화의 가속화에 따른 어떤 스마트 여행 촉진은 지역 관광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 홍보를 위해서 이제 GDS 즉 글로벌 유통 시스템하고 OTA 즉 온라인 여행사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예. 또 이를 담당할 만한 어떤 시스템 갖춘 여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여행사와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떤 지속적인 상품 개발 또는 발굴에 대한 노력은 전북도와 함께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최종 소비자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기능으로 이제 온라인 여행, 랜선 관광으로 2단계는 체험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어쨌든 네네. 변화 속에서 뭐 랜선 여행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단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어느 지자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수요를 이제 집중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거의 뭐 집중적으로 지금 가고 네네. 있고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도 명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근본적인 소비 유도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차박이라든지 가족 단위의 네, 어떤 네, 중심의 네. 여행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이게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재택근무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여행도 굉장히 양극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를 잠시 다녀오는 그런 여행 패턴들이 나타날 그렇죠. 것이고 예. 아마 그건 뭐 심화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극점에 있는 장기 체류하는 소위 말해서 한 달 살거나 뭐 6개월 살거나 이런 여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직장 생활을 오피스 사무실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조용한 우리 전라북도 산수가 좋고 또 생태 자연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무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생활 여행이 하나의 그 우리가 대안이 좀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전남 관광재단에서 온 그 강진의 일주일 살기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그런 변화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여행 패턴이 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지자체들이 많이 주장한 것이 하루만 더 숙박을 하루 그렇죠. 정도 숙박을 얘기했는데 머물다 가는. 네네. 그런데 그 숙박이 하루만 하는 것보다는 당일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그만한 효과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제가 아마 지난 우리 그 아마 올 중순 정도 될 건데 완주에서 예술가들의 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술가라는 특정 집단이었지만 이제 일반 대중들이 생활 물가도 저렴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장기 여행, 생활형 여행이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문인걸 교수님, 이제 공연 중심 속에서의 예술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어떤 변화랄까 지원 같은 게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공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대를 관람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무대를 관람하기보다는 무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사실 이 관객으로 가서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시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현장을 동참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체험들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이 공연 예술에서 핵심인데 비대면 활동에서는 그걸 시각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뭐 이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으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운동장에서 공은 못 차고 화면으로 계속 이제 경기만 관람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공연 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게 그 체험 활동의 연장에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좋은 공연들을 무대에서 공연을 하지만 관객을 참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 공연으로 자꾸 이제 이런 그 공연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그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소형 이제 그래서 최근에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족 공연이거든요. 이제 큰 공연장에서 못 하니까 그런 이제 이런 소규모 공연들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연이 비대면 활동으로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장비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까지를 책임져라 하면 사실은 그 부분들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사실은 그걸 하려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도 와서 많은 분들이 상의하시는 게 나도 비대면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남들 다 하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나 못 오겠네. 나 안 할란다.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대면 공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연이라고 하는 그 장르와 형식을 이해하는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하시는 분들을 공연장에 이렇게 붙여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가 불만이에요. 영상 하시는 분은 공연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냥 뭐 촬영하듯이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요구사항이 그냥 너무 많으신 거고요. 그래서 공연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해하는 그
그 영상 뭐 예. 기술자 뭐 이런 것들도 양성할 필요가 사실 있다. 카메라 생각이 듭니다. 감독들이 그냥 네. 화면을 잡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네네. 내용을 알고 그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카메라 컷을 잡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익 활동이 지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재단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른 중요하죠. 형식의 좀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그러니까 순수 예술 활동으로만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수익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기댈 곳은 사실은 그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예술 관련해서 중간 지원 조직은 이제 문화관광재단이기 때문에 예.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근데 사실 재단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모든 예산을 준비해서 세울 때는 이제 연말에 내년 예산을 그 아주 고정 예산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그 정책을 바로 뭐 변경해서 수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단이 조금 융통성 있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긴급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융통성을 이 중간 지원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이번에 이제 12월에 상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이게 시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중간 지원 조직들이 어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훨씬 수월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뭔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문화관광재단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 긴급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긴급 예산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예. 뭔가 그런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한 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20억 정도. 예. 뭐 국비, 도비 뭐 다 합쳐서 작년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삭감 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규 사업 일부를 좀 지원받아서 지금 저 문 교수님 말씀대로 예. 어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저 아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청춘 마이크랄지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젊은 층의 공연 문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떠올라 가지고 예. 인기가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한 문화향유 방식이 잘못하면 이제 결국은 취약계층을 더욱 고립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 취약계층하고 사각지대를 배려한 포용적 문화예술 활동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디지털 방식의 예술 창작 확대되는 정책 방향에 대응하면서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나갈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내년 재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으로 뉴미디어 아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돼 있고 예산도 이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창작 기반 구축 사업이 어떤 코로나 일상 시대의 창작 활동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영규 교수님 네. 전라북도에도 아주 대표 축제들이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일단 네네. 있을 것이고 전주로 보면 이제 국제영화제나 세계소리 축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올해 다 그 뭐 축제가 취소되지는 않고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속에서의 뭐 예산이라든지 어쨌든 뭐 적절한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이 효과 대비해서 좀 여러 가지 예산을 쓰는 것 나중에 이제 이런 평가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들 육성을 했었죠. 예. 그런 축제들을 쭉 이렇게 스크린을 해 보면 올해 이제 비대면으로 한 축제들이 많았고요. 예. 이게 축제 자체를 하질 않고 무주의 경우에는 그 축제 예산을 지역 주민들의 기본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실은 문화관광축제를 2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번에 축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축제를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번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축제는 아까 뭐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성이 중요하고 또 오감을 다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주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가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그 축제 현장에는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지 않는 청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축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김제치 평선 축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예. 그동안에 잘 몰랐던 축제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그렇군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온라인을 통한 축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그 안에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축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관광 축제라고 불리는 축제 이외의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은 거의 뭐 없어졌죠. 예.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 야행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부 주도로 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전부 온라인으로 축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공유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문인걸 교수님, 축제가 전라북도 굉장히 많은 그 네.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나와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 그럴 수 축제를 있습니다. 기존의 축제 방식이 아닌 이 온라인 형식의 축제로 가는데 예산은 기존과 같이 들어가야 된다. 내지는 또 더 많은 장비라든지 이런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또 시민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전환기 계기점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현장성이 빠지잖아요. 현장성이 빠지면 이제 아마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예. 이 축제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A 축제와 B 축제 간의 경쟁이 그래도 그만큼 좀 완화가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현장성이 빠져버리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림만 남는 거잖아요. 그걸로 경쟁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예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훌륭한 그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또 훌륭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참여하거나 이런 이제 그 축제들은 살아남고요. 이제 일반 작은 축제들은 다 사라져버릴.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축제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민호 선생님 얘기처럼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예. 이 상황은 아마 굉장히 아주 치열한 그 축제 간 경쟁의 속으로 빠뜨리면서 우리 축제에 큰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축제를 치른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의미는 사실은 축제가 이 축제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축제가 행해짐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그 현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좀 있어요. 예. 그 축제가 하나가 치러지면 축제 예산이 지역의 문화 현장에 투입이 되고요. 그 현장에 투입된 이제 예산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문화가 조금씩 유지되고 성장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축제가 멈춰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그 문화예술 현장 또 특히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현장에서는 그만한 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번 이 축제를 하면서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비대면 축제에서 한 가지 이제 그 좀 고려해볼 사항은 있었어요. 그 이제 어떤 것이냐면 비대면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축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소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축제를 치름으로써 축제에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축제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경험도 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축제에 참여했던 예술가들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되는 이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술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좋은 하나의 계기는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축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제가 이제 방송사 직원으로서 저희도 이제 SNS 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세계소리 축제 같은 경우 저희와 함께 그 부분을 알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어찌 보면 독자적 비대면 방식보다는 공영방송 내지는 지역의 방송사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더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지상파상에서
함께 즐기시는 것도 이 새로운 코로나 시대의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아마 들고요. 도움이 크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사실은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뭐 전혀 알 바도 없었고 그렇죠. 알 이유도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하고 협업을 한다는 건 예. 아주 굉장한 경험이겠죠.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홍보가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의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무리 스마트폰이 보편화됐다 하더라도 이 노인층에서는 아직 뭐 투지폰 내진 폴더폰 그리고 이 보는 것에 있어서의 방식의 어려움을 불편함을 또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 방송과 연계된 이 축제 행사를 함께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뭐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고요. 예. 홍보에 있어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서울, 인천 다음으로는 제일 좋은 네트워크로 지금 저 공연이나 전시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또 우리 그 브랜드 공연인 홍도 같은 경우에도 녹화를 통해서 외부로 많이 그 송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최현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축제에 젊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관심이 없다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준비되어 있는 예비 관광객이 될 수 있고 여러 수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 작업도 상당히 좋은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많은 관광의 욕구 또 여행의 욕구 또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제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축제라는 게 문화예술형 축제도 있지만 지역의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축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축제마다 아까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축제를 하지만 이 상황이 해소가 되면 저는 다시 돌아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해왔던 홍보 마케팅 활동은 물론 더 하겠지만 지금 현재 형태의 축제 컨텐츠의 온라인 비대면 진행은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공급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축제를 즐기는 향유자, 축제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축제에서 주체도 지역민이 주도하는 축제형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관이 아닌 어찌 보면 소비도 그 바로 시민의 차별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축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 그 지역의 농특산물들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걸 보고 대단한 기술들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크기, 유형 이런 거에 따라서 기술들의 적용이 좀 달리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2020년 전북의 문화관광 분야 결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역시 코로나로 일어난 많은 변화의 형태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윤기 교수 그리고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의 문윤걸 교수 그리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이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화예술, 관광, 축제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관광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역시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들을 마무리 이제 시간 10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많은 고민을 직원들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쨌든
장기 촬영 어떤 여행을 하다 보면 깊숙이 들어가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이제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전북형 지역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의 이제 민관, 산학,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 관광 리더스 포럼단을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 전북 관광재단은 이 관광 분야 추진 사업 발굴 논의를 위해서 장이 지난 금요일 개최되어서 한국관광학회 회장님 이하 전북의 이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뜻을 모으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코로나 시대의 전북관광 진흥 방향은 전북의 숨은 관광지 발굴, 예. 그리고 동네 관광 활성화, 아하. 힐링, 그리고 치유 기반 웰리스 상품 개발, 또는 이제 공정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예. 이전 대표 이사님 말씀드리면서 이제 개발해야 된다. 과거를 보면 관광을 보면요. 어디로 가야지, 얼마나 멀리 가야지, 무엇을 해야지가 별로 빠져 있었던,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던 관광이라면 지금은 좀 다른 개념 속에서 역시 관광의 현 주소도 다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축제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교수님. 올해 코로나가 많은 이슈들을 덮긴 했지만 우리 관광 분야에서는 큰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1월에는 전주시가 국가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그렇죠. 된 것, 예. 예산 규모가 1,200억에 1,300억 규모가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책들을 되돌이켜 보면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국가공모사업에서 남원시가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또 예산이 그것도 국비가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지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빛을 좀 발하긴 했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신기술들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정말로 방금 우리 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어떻게 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하면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렇죠. 유사한 컨텐츠들이 막 내 폰에 뜨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관광 분야의 정보 전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전주시가 이번에 그 여행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의 예약은 물론이고 예약의 추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할 그런 계획을, 예산을 수립해서 아마 실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 여행을 어떻게 목적지를 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이 여행 내비게이션, 네, 어느 지역을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제공될 수 있겠죠. 그럼 예. 추천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여행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처럼 관광이 전통적인 어떤 방법에서 새로운 신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예. 더욱더 이 두 가지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그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예술도 역시 무엇의 그 컨텐츠를 좀 더 발굴해서 좀 알려야 될 그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는 사실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예. 코로나로 지는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도 코로나라는 이 화두를 빼놓고서는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유발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더 이제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될지에 관한 과제도 지금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한 과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비대면 사회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괜찮네? 이게 이렇게 사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네. 이제 점점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있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1학기에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비대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등록금 수업료도 환불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자, 이제 이런 논의를 하니까 학생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수업 좋은데 왜 굳이 그걸 또 대면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기술에 대한 유용성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이제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예.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높여가니까 기술이 굉장히 편리하더라. 예, 이제 예. 유용성이 높아졌고요. 그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제 생겨날 거라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전개가 되면 디지털에 맞는 문화예술은 살아남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를테면 어떤 이제 과거에는 문화예술에도 나름의 층화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지위가.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적응하는 문화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는 이게 새로운 문명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도 쓰더라고요. 과거의 문명은 이제 글자를 모르는 거였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문명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고 할까요? 예.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문화건강재단에서도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제안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문맹 갑자기 제가 좀 많이 예. 부끄러워지는 대목인데. 자, 이기전 이사님, 이제 전북의 문화관광재단 내년 한 해 아마 코로나와 함께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변화된 속에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도 잘 찾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은 문화예술인들 힘내시라는 측면에서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 사람 중심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어쨌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메세나 사업도 펼칠 것이고 예. 또 기부 플랫폼에서 이제 매칭의 형태나 이제 크라우드 펀딩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문화예술을 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예. 도민 여러분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2020년 코로나 속에서 일어난 문화예술 관광 축제까지 변화된 일상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이 변화된 속에서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는 점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의 문윤걸 교수, 그리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이사,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본사의 소상공인 응원 특집 같이 삽시다가 방송됩니다. 그래서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한 주 쉬겠습니다. 12월 27일에 전북의 농업 분야 결산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